그냥 동영상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잘했어. 자, 다음 텍스트 갑시다. 자, 각 텍스트는 기술 진보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는 입장이지? 기술 진보가 그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치 기술 진보 덕분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지 않고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고요. 라텍스는 아닙니다. 기술 진보가 우리의 일자리를 실제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보량이 좀 많아서 애들이 헷갈리고 좀 까먹는 지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까먹어버리더라고. 자, 근데 가텍스트는 일단 결과만 먼저 쓰고 가자. 기술 진보가 보완적인 힘을 일으켜서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지 않아요. 오히려 늘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 일자리가 생깁니다. 생성이 돼요. 이렇게 보는 게 기술 진보예요. 네, 가텍스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조금 너희가 헷갈릴 법한 포인트가 뭐냐면 가텍스트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 새롭게 나오는 게 그만큼 많을 것이다. 혹은 뭐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거다. 일자리가 늘어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라텍스는 정반대고요. 들어가 보자. 산업혁명은 자동화와 같은 기술 진보로 발생하는 대량 실험에 대해 인간의 불안을 야기했다. 근데 우리가 말투 같은 거 보면서 이제 학교 PPT에 단정 적어줘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언급은 하고 갈게요. 단정 적어줘 사용했고요. 그리고 물론 산업혁명 이전에도 자동화를 걱정하는 집단은 존재했다. 예를 들어 뭐 예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산업혁명에서 인간은 실업에 대한 불안이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산업혁명 이전에도 실업에 대한 불안이 있었어. 그래서 산업혁명이 시작하면서부터 실업에 대한 불안이 시작됐다. 이런 건 안 돼요.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던 애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필경사가 되는 거예요. 자, 필경사에다가 적어줍시다. 필경사는 산업혁명 이전이다. 그리고 산업혁명의 노동자가 있었죠. 얘네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 둘 다 뭐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대? 그렇지. 그래서 자동화로 인해서 우리가 대량 실업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둘 다 불안했었대.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불안해해왔다 이 얘기인 거야. 자, 근데 필경사들은 그러면서 불안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우리 뭐 이제 제일 먼저 있었던 게 그런 인쇄술들이잖아. 인쇄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성경을 악마의 산물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산업혁명 노동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지? 기계를 파괴하는 어떤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걸 막 하면서까지 우리가 대량 실업에 대한 불안함을 막 드러냈었잖아. 그래서 이런 대량 실업에 대한 불안함은 옛날부터 쭉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지만 산업혁명은 자동화의 진전 속도와 범위 측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산업혁명 노동자의 특징은 뭐야? 더 많은 사람 불안함을 줬대요. 왜냐면 범주가 크니까. 그래서 필경사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보다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게 더 커졌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과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후 200년 이상이 흐르는 동안 기술 진보가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높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기술 진보는 계속 해왔지. 근데 실업률이 높아지진 않았다는 거야.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 기계가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자들을 더 원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보완적인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술 진보로 인한 대량 실업을 우리 경험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런 보완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대요. 보완적인 힘은 어떤 유형이 있냐? 첫 번째 보완적인 힘은요, 이제 생산성을 항상 거기에 1번이라고 써줍시다.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직업의 노동자 생산성을 강화시킵니다.
기술이 진보가 되면 얘들아 원래 하던 일도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케이스도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타이핑을 내가 뭐 직접 치거나 아니면 조글쌤을 시켜서 치거나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사진 찍으면 챗GPT가 타이핑 다 쳐준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한테 뭐 프린트 받거나 자료 받거나 할 때도 챗GPT한테 보내면 애가 막 다 해주니까 너무 편안하게 타이핑 자료를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노동자의 생산성이 막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이 일이 잘 되니까 이 일이 막 돈도 더 잘 벌고 편하고 잘 되면 사람들이 하려는 사람이 늘겠죠. 이런 식으로 노동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예를 들어 택시기사를 예시로 들어주고 있어요. 택시기사가 GPS를 사용하고 회계사가 세금 계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코딩 같은 걸 쓰는 거지. 그래서 딱 각 집어넣으면 세무사가 세금 이렇게 빼면 되겠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걸 써서 이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된다. 예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 텍스트는.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 재화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이 나자.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져요. 자, 생산성이 높아지잖아? 그러면 서비스 가격은 낮아집니다. 물론 이건 뭐 아닌 케이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들아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직접 노가다로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는 되게 돈을 비싸게 받았어. 왜냐면 노동의 그 난이도가 높으니까. 근데 그냥 계산기 이제 딸깍하면 결과 나온다고 하면 서비스 가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서비스 간격은 줄어들지만 어쨌든 지가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딸깍해서 기계가 해주는 게 더 정확도가 높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품질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품질은 좋아집니다. 근데 서비스 가격은 떨어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품질은 좋아지고요. 그리고 나서 소비자는 그러면 가격은 싸졌는데 품질은 더 좋아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늘죠. 자, 그리고 나서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루어질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 그러면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주는 거죠.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로 쓸게요. 일자리가 늘게 되는 거죠. 자, 심지어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자들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합니다. 서비스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더군요? 사실 노동 시간이 줄어들죠. 옛날처럼 이거 손으로 계산할 때는 노동시간이 오부지게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계산기 딸깍 이러면 노동시간이 확 줄 거 아니야? 그래서 노동시간은 적게 들면서 근데 여기서 소득은 높아져요. 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들이 하나 정도 딱 막히는 포인트가 뭐냐? 다 좋아졌는데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뭐 품질 좋아졌다, 수요 늘었다, 소득 늘었다, 노동시간 줄었다, 막 이런 건 다 어쨌든 우리가 노동자 입장에서 다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기억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노동 서비스 가격 자체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수요가 너무 늘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소득은 느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 가보도록 할까? 그 다음 아직 안 끝났네요. 실제로 투입된 노동시간에 비해서 얼마만한 가치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는지를 사용하여 생산성을 평가한다면 자, 우리가 생산성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한대? 노동시간에 비해 얼마만한 가치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했냐? 요게 생산성이라는 거래요. 그러면 생산성을 계산할 때 우리는 노동시간에 비한 뭘 얘기한대? 생산량, 그치? 을 얘기한대요. 뭐 서비스 생산. 요 정도를 생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산성에는 노동시간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아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냥 똑같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생산성은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높아진 거겠죠. 요 정도 공식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연평균 노동시간은 늘겠니, 줄겠니? 당연히 줄겠죠. 노동시간은 줄수록 좋은 거지. 경제협력국 개발기구의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도 지난 반세기 동안 임금은 계속 증가하는데 노동시간은 계속 감소해왔습니다. 노동시간과 서비스 가격 이 정도 잘 파악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성 향상은요, 자,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직접적 보완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간접적
보완 방식이 나오도록 할 겁니다. 자, 직접 간접만 보고도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간접적 보완 방식은요. 기술 진보가 간접적으로 노동자를 보완하는 두 번째 방식도 있다. 기술 진보로 경제 전반이 성장해 버리는 겁니다. 기술 진보로 경제 전반 성장. 그냥 경제가 성장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보다 기술 진보가 일어났잖아.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했지. 그럼 당연히 일자리가 늡니다. 그죠? 아무리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늘어 결과치로. 그러니까 사라지는 직업이 있더라도. 자, 기술 정보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의 소득이 어떻게 되고? 늘어나고. 그러면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해요. 사람이 돈을 쓰는 정도가 어마무시하게 늘 거 아니야. 경제 규모를 종종 파이에 비유하는데, 자, 우리 이 텍스트 비유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하는데, 우리가 경제 규모를 파이에 비유하는데, 파이가 커지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 파이를 만드는 사람이 더 필요해요. 자, 파이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겠어? 노동자. 그치? 노동자가 더 필요해요. 커진 파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업무는 여기서 중요해. 밑줄 쳐. 기계의 몫이 되겠지. 어떤 업무는 인간이 아닌 기계가 대체를 할 거야. 근데 아직 자동화되지 않는 업무를 위해서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발해지면요. 노동자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일자리가 늘어요. 근데 일부는 기계가 할 거고 또 일부는 인간의 몫이 되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단 일자리가 느는 건 팩트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대체가 되는 것도 맞아요. 대체가 되는 것도 맞아요. 얘도 그건 인정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일단 경제가 성장하면서 공항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늘었어 줄었어 옛날보다? 엄청 늘었지. 공항 가는 사람의 수가 엄청 늘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정 정도 기계에게 대체된 포지션들도 꽤 많잖아. 공항 보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에는 일자리가 넘쳐나지. 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일부는 기계가 대체하지만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기술 진보로 경제 전반이 성장하는 현상이 모든 시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다. 때로는 전염병이나 기근, 전쟁 등 사건이 기술 진보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기도 해요. 약간 필립스 곡선의 텍스트랑 좀 비슷한 답이 옵션에 있죠. 원래 경제 전반이 상승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제 공식인데요. 자, 기술 진보가 일어나도 뭐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야? 경제 성장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태클 거는 건 경제 성장이 일어났는데 일자리가 안 는다가 아니라 기술 진보가 일어났는데 경제 성장이 안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기술 진보가 일어났는데 경제 성장 안 일어나는 경우는 뭐가 있어? 전쟁, 기근, 뭐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들이겠죠. 넘어가서 세 번째 유형을 얘기합니다. 기술 진보가 노동자를 보완하는 세 번째 활동 방식은요. 신기술, 아예 새로운 직업입니다. 이거는 뻔한 내용입니다. 완전 새로운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산물과 생산 방식이 도입된 결과 새로운 분야에서 업무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다. 100년 전에는 어느 나라에서나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이 농업에 종사했다면 50년 후에는 제조업, 그 다음 현재는 서비스업이 가장 크죠.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2010년대에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새로 포함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노린 및 행동치료사, 요양보호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은 20세기에 생소했던 직업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새로운 직업이 막 생겨났다. 이 얘기인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보완적인 힘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오히려 생성되지 대량 실업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가텍스트입니다. 하지만 나텍스트는 어때? 좀 더 현실적인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텍스트는 아니다. 실업은 발생한다. 라는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실업이 생긴다. 자, 인공지능 발달은 인간의 고용에 실질적인 뭐가 되고 있다? 그렇지, 해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협이 되고 있어요. 인간이 업무에 이용하는 주요 능력은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인간의 능력이 총 3개야. 신체, 인지, 정서. 자, 신체는
보겠어. 약간 막노동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신체는요. 야, 이 중에서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대체가 쉽겠니? 신체. 신체. 근데 약간 의외로 가고 있지 않아? 오히려 신체가 그나마 제일 늦게 대체될 것 같은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신체 능력 같은 경우가 제일 만만하죠. 어떻게 보면 무인 차량이나 자율비행 배달 로봇에 의한 화물 운송이 가시화되는 것처럼 신체 능력이 제일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시화됐어요. 이 말인즉슨 뭐야? 이미 슬슬 대체가 되고 있어요. 이 텍스트도 계속 뭘 사용하고 있어? 예시의 방식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 어쩌구가 많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로 원래는 하는 건데 이제 택시가 요즘 그런 게 돌아다니는데 서울에 밤에만 돌아다니는데 새벽에 차 없는 시간에만 돌아다닌다는데 무인 택시가 돌아다닌대요. 근데 사람이 앉아는 있대. 아직은 시범 단계여서 사람이 앉아는 있고 그래서 택시를 운영을 한대 실제로. 근데 무료래 지금은. 아직 무료로 뭐 사람 원하면 무인 택시로. 근데 운전기사가 운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는 역할로 요즘 돌아다닌대요. 조만간 진짜 상용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능력은 벌써 슬슬 대체가 되기 시작했어. 근데 인지 능력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인지 능력을 기반으로 한 업무 영역도 잠식 중이야. 예를 들면 뭐가 있대? 그 변호사가 하는 일들을 뭐 미리 예측해주고 막 이런 게 있대요. 법률적 문서 검토와 작성뿐 아니라 재판의 판결 결과에 대한 예측까지 변호사가 하는 상당 업무가 데이터 알고리즘에 의해 더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기술 단계까지 왔다. 그래서 뭐 변호사 업무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정서적인 것도 상당 수준에 이뤄놨대요. 얘도 약간 점점 올라오는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챗GPT 보면 알겠지만 정서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 얘가. 그래서 정서 상태를 구분하고 진실성을 판단하는 등의 시스템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요. 수업 중에 학생들이 지루해하는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거 알아내는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정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면 돌봄 서비스 로봇이 제공할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루함 어쩌고 이런 예시들을 다 써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발달과 같은 기술 진보에 의해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실업 상태는요, 마찰적 기술 실업과 구조적 기술 실업의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대체하고 있는 게 바로 실업이잖아. 이 실업을요, 총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요거 구분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찰적 실업은 이제 어떤 친구냐? 일단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어? 분류하고 있네요. 이렇게 찢는 게 바로 분류지, 얘들아. 자, 마찰적 실업은 톱니바퀴 사이에 모래가 끼면 마찰이 생겨서 바퀴가 부드럽게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해. 마찰적 실업은 일자리는 있어요. 일자리 수는 부족하지 않아. 근데 얘가 이동을 못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업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야. 일자리 수가 있어. 근데 실업을 해. 약간 뭐 요즘도 비슷한 느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요즘 보면 취직이 많이 안 된다 그러는데 또 중소기업 같은 데에서는 일자리가 있기는 하잖아. 근데 너희도 알지? 왜 그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는지는 너희도 알잖아. 왜 실업 상태를 걔네들 유지하고 있는지. 왜 유지하고 있겠니? 중소기업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겠죠. 자기가 원하던 기대치의 직업이 아니니까 그럴 거 아니야. 이런 게 바로 이제 마찰적 실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고요. 일자리에서 절대적 개수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공지능 발달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인공지능 발달로 창출된 일자리에 이직하기가 어려워서 실업이 발생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이직이 어려운 케이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나눠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버스 안내양이 있었다고 치자. 자, 버스 안내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정류장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럼 그 직업은 뭐에 의해 대체됐어? 그 안내양 해주는 그 기계 생겼으니까 대체가 됐잖아. 그 일자리 사라졌어. 그럼 그 버스 안내양이 이제 삼성 들어가서 연구직 할 수 있겠니? 못하지.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버스 안내양의 능력치가 삼성 연구원의 능력치보다 낮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일자리의 능력이 능력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요구하는 능력치가 너무 높을 때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일자리에서 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기존 일자리 능력보다 이제 지금 비어있는 일자리가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능력 부족으로 못 가는 케이스 또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또 대신 두 번째는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 강사라는 직업이 사라졌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내가 있었던 그 강사라는 직업이 사라졌어. 근데 생각보다 지금 비어있는 일자리가 배달 업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나는 물론 배달 업무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긴 해. 왜냐면 나는 이렇게 체력이 좋지 않아서 못하겠지만 약간 자존심도 좀 상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자, 그러니까 비어있는 배달을 비하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직업이기는 하나 뭐 그럴 수 있죠. 자, 비어있는 일자리에 능력 다른 거죠. 사실 능력치가 그죠. 이런 케이스 있다는 거 그냥 기억만 해놔라. 그냥 이렇게 내가 너무 단편적으로 그런 예시를 들었 거에 대해서 깊이 머리 숙여 사과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무엇이 있냐?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어?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새롭게 필요한 직업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파견직인데 나는 서울에 살고 싶을 땐 그럼 아프리카 파견직은 안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찰적 실업이 생긴다. 자, 그럼 구조적 실업은 뭐겠어? 그냥 리터럴리 일자리가 부족한 거겠죠. 이제 구조적 기술 실업은요, 기술 진보에 의해서 국가 경제 전반에서 인간의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일자리가 적은 거예요. 일자리 수가 그냥 말 그대로 줄어든 상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절대적인 개수가 이를 원하는 노동자보다 적은 상황이다. 인공지능이 노동자의 능력을 능가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가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거나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어도, 그러니까 얘도 창출될 수 있다고 봐. 그렇지만 그것조차 노동자 대신 이제 그 기계가 그렇지 이런 AI 같은 게 기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 거기에 밑줄 한번 칩시다.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가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거나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어도 그러니까 될 수는 있다고 봐. 하지만 그게 인간의 취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문제 또 풀어봅시다.
자료 있다. OECD 자료 같은 거 언급했으니까 앞에 보면서 전개 방식 잘 판단하시고요. 2번의 답은 4번. 노동 시간은 줄어들어야 되죠. 3번의 답은 1번. 이건 마찰력 실험일 테니까요. 4번의 답은 4번. 좋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아까 전에 그래도 우리 아까 그 법 지문 그래도 마저 맞추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법 지문 마저 마무리 부를게요. 푼 친구들 있으니까 우리의 석현이 같은 그런 상준이 같은 친구들 풀었습니다. 두 친구는 바로 이제 너희 그냥 답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법 지문 빨간색 아까 답 맞추다 말았잖아. 이제는 너 다 할 수 있어.